시작할까요? 네, 이제 평일반인데, 저희 모의고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진도별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화는, 전체, 전범위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진도별로 정리 잘 해주시고, 주말 내내 좀 전범위로 좀 돌려보신 다음에 월화에 시험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자료가 첫 번째로 뭐 암기 노트다라고 해서, 저희 서브 노트가 요약된 게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키워드하고 목차 위주로 조금 넣으려고 했는데, 글쎄 마지막이라서 저도 조금 키워드랑 목차 위주로 넣기에는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늘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아마 1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쳐서요. 요거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는 게 이제 마지막 날, 아마 월요일 아니면은, 월요일 날에 아마 나갈 건데요. 그때 연습 문제 요약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요약 자료는 그동안 3기 문제에서는 2기 때 나눠드렸던 연습 문제에 추가된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문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목차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요약된 문장 형태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연습 문제 드릴 거고, 연습 문제별로 등급 표시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암기 노트에서도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 추려 드릴 거긴 하지만 연습 문제에서도 등급 표시 좀 해드리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플랜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암기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마 저희가 거시부터 시험을 봤죠.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거시가 진도 범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목, 금은 미시입니다. 됐나요?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3쪽 가시면요. 저희가 거시로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거는 이제 조직 자체의 활동, 즉 조직 자체가 환경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생존을 해나가느냐의 문제를 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그 환경 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목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거의 상세하게 보진 않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목차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조직의 목표라는 거는 일단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한다라고 했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이론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 같은 전통적 고전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한다라고 정리를 했었지만 인간관계론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저희가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로마자 2번에서 1번 목차 목표는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합리적 관점에서의 목표는 기업의 목표이고, 자연적 관점에서의 목표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됐어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과 조직의 목표 불일치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거기 교환, 교화, 수용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그냥 가볍게 목차만 보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달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개인하고 조직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조직 안에 다양한 목표가 존재한다라는 건 역시도 문제가 되죠. 다원 목표에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게다가 다양한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자 4번인데 4번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목표는 계속 변동된다. 즉 변화한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즉 효과적인 조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이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목표 자체가 어떻다? 불확실, 불안정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 효과성 측정의 논란이라는 것이 대두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조직 효과성 자체의 문제로 가시면 조직의 효과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맞나요? 조직 효과성, 목적 달성 나와 있죠. 자, 이런 조직 효과성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불일치하고 조직의 목표가 다양하고 조직의 목표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모호하여 측정에 문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생산성이나 능률, 이익 등등등등을 조직 효과성 측정 기준으로 삼는 견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 아래에 자, 다양한 기준을 로마자 2번 시스템적 관점 하에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정리됐어요? 조직의 목적이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주장하에서 주장된 기준을 시스템적 구조화에서 분류해서 살펴보겠다. 로마자 2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 시스템적 관점에 하에서 조직 효과성 측정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시스템 구조는 아실 거예요. 투입, 변환, 산출. 이 세 가지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시스템 구조 하에서 기준을 분류해 보겠다. 첫 번째, 목표 접근법에 따라서 기준을 분류하면,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은 측정 지표가 보십니다. 운영 목표, 시장 점유율, 성장, 사회적 책임 등등.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목표 접근법에 따라서 제시된 측정 기준들은 기업과 같은 영리 조직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그 아래 자원기준 접근법이라고 해서요. 이건 뭡니까? 투입과 관련된 측정 지표를 조직효과성 측정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 측정 지표 가시면 협상 지위,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나 해석 능력, 아니면 자원의 관리 능력 등등이 여기 자원기준 접근법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측정 지표들은 비영리 조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봤었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환 과정과 관련한 측정 지표들이죠. 자,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건전했느냐, 효율적이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표들이고, 이때 해당하는 지표들이 기업 문화나 업무 분위기, 그리고 종업원의 성장과 개발의 기회부여 등등이 측정 지표로 오게 됩니다. 되나요? 정리됐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측정 지표들, 다양한 판단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 다양한 판단 기준을 시스템 구조화해서 나누어서 보겠다. 근데 여기에서의 특징이 뭐다? 이런 전통적 관점의 특징은 시스템 구조화에서 나누어 지표를 구분해서 살펴봤지만 이 중에서 꼭 특정 지표에 대한 주관성, 가치, 부여가 더 크다. 한마디로 그것만 고려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구조화에서 다양한 지표를 구분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특정 관점에만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한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만을 고려한다 라는 한계가 존재해요. 이런 한계는 현대의 복잡한 경영 환경 측면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화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특정 부분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조직의 효과성 판단을 내리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아래 통합적 접근으로 가는 거죠. 자, 통합 모델에서 경쟁가치 접근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경쟁가치 접근법은 지금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다양한 판단 기준이 조직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전통적 관점처럼 다양한 판단 기준 중에서 특정 판단 기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긴다. 즉, 그 사이에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종합평가 판단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자, 그래서 그 안에 가시면 그럼 조직 안에 존재한다는 그 다양한 판단 기준, 다양한 경쟁 관계 하에 있는 가치들은 대체 뭐냐? 자, 대표적으로 유연과 통제, 그 다음에 뭡니까? 구성원 차원과 조직 차원. 됐어요? 이게 바로 경쟁 가치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가치관들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가치관들 사이에서 어떤 가치관의 비중이 조금 더 크냐에 따라서 기본 모형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기본 모형 4가지, 개방체계, 합리적 목표 체계, 합리적 목표 모형, 내부 프로세스, 인간관계 모형. 됐나요? 이 각각의 모형화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 여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체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장이나 자원 획득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유연성과 신속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합리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효율성, 이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 목표 설정, 평가 라는 관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관리나 조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관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 응집력과 사기의 문제를 이제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쟁가치 모형을 봤는데, 이 경쟁가치 모형은 어떨 때 사용한다?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들여오는 상황 요인이 뭐가 됩니까? 조직의 성장 단계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정리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직공정이라는 조직의 수명주기 모형은 17회 때 기출이 됐는데 17회째 나오고 지금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재기출이 될 만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기출이 될 때 조직 수명주기 모형만 혼자 단독으로 내기에는 조금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러한 경쟁가치 모형이랑 같이 융합시켜서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음에 BSC 역시 또 통합 모델인데 인사관리 실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의 목적과 관련한 문제를 하나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자체의 행위, 조직 자체의 대환경적 행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 자체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의 정신머리나 마찬가지인 조직 문화를 보게 돼요.
그죠? 자, 조직 문화로 가시면, 자, 먼저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변수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 조직 문화라는 변수 자체가 어떻게 조직 효과성과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일단 조직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한번 보시면, 조직 전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있는 가치 의식이나 행동 방식, 상징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죠? 가치의식, 행동방식, 상징 특성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조직 문화라는 것은 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기본서들이 아직 깔끔하게 서로서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단 하나 모든 기본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뭐냐? 샤인 모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기출도 샤인 모델은 구성 요소라고 적시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샤인 모델이라는 것은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와 관련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직 구성원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되나요? 자, 개념 정의에서 의식 수준에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구성원이 눈에 보이는 바로 저것이 우리 문화다 아니다라고 가시적 수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공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 거기 가시적 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쓸 때 두 번째 하이픈 다 안 쓰더라고요. 두 번째 하이픈 뭡니까? 이러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가 조직 문화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하이픈이에요. 예를 들면, 자, 가공물과 창조물은 표면적, 물질적, 상징적, 행동적, 인공 창조물이다. 개념 정의. 그죠? 이러한 가공물과 창조물은 두 번째 하이픈 조직 자체에 대한 인상과 표면적인 특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부연 설명 제발 두 번째 문장 붙이세요. 이거 개념적인 못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됐죠? 자, 두 번째, 가치관이라고 나와 있죠.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의식적 수준에서 이게 문화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측면에서의 구성 요소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요, 합의된 옳고 그름의 기준이자 조직의 기본적인 성격과 그다음 특징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한다. 이 가치관의 역할 한 페이지 넘어가면 뭡니까? 인공물과 창조물을 지배하고 구성원들에게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연 설명 반드시 붙일 것. 다음에 세 번째, 기본 가정이에요. 기본 가정은 잠재적 수준에서의 조직 문화다. 이게 무슨 뜻? 단 한 번도 옳다, 아니다, 또는 문화다, 우리 문화다, 아니다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수준에서의 조직 문화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개념 정의 가시면 선의식적 가치, 의식을 앞선다. 한 번도 이게 우리 문화다, 아니다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기본 가정은 저희가 선의식적 가치라고 하고, 자, 이런 기본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성원의 지각, 사고, 감정, 태도, 행동 형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조직문화 구성요소 세 가지 별로 개념 정의하고 역할 설명하는 거 충분하게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딜케네디 모형과 킴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조직문화의 유형이죠. 기출된 아이들입니다. 딜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 정도로만 준비를 해두시고, 킴 모형은 뭡니까? 경쟁가치 모형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한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끝! 그러면 이제 선생님 조직문화 유형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기본 모형이 나왔어요. 얘네가 왜 기본 모형이냐면 모든 기본서에 공통적으로 얘네 셋은 반드시 써놔요. 그 다음부터 지들 멋대로 쓰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이미 기출이 됐는데, 그럼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는 대체 뭘 공부해야 되느냐? 모르실 것 같아서 다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일단 기출된 거 정리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 관련된 문화 유형 중에 조금 응용을 할 만한 배경 지식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살짝 많이 읽어보세요. 됐어요? 암기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많이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응적 문화, 부적응적 문화 많이 읽어보세요. 됐어요? 다음에 7S 두 문자만 알고 계세요. 다음 세 번째 뭡니까? Z이론 문화 많이 읽어보세요. Z이론 문화 나오면 저는 우주 최강 강사 돼요. 우리 책에밖에 상생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 많이 그냥 읽어보세요. 됐나요? 많이 그냥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화 유형은 이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조직 문화 유형이 아니라 뭐다? 조직 문화와 조직 행동과의 영향관계예요. 그쵸? 자, 그래서 거기 7쪽에 나와 있는 로마자 4번이 훨씬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대체 이 조직 문화라는 애가 조직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서 조직의 종속 변수인 성과 아니면 만족도 등등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느냐. 여기를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됩니다. 자, 조직 문화의 기능으로서 순기능 한번 가볼까요? 자, 조직 구성원들, 즉 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자 즉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 자체가 임시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이 바로 행동 지침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조화, 단합이라는 것을 증대시키며 조직 분위기 형성에 뭐합니까? 결정적인 역할. 게다가 조직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직에 대한 몰입도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믿고 유지한 가치관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같이 증대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 역기능 가시면, 자, 일단 강한 문화 또는 경직적, 관료화된 문화는 어떻게 된다? 제도화돼서 변화의 장애가 됩니다. 됐어요? 다음 두 번째,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것을 상실시키고 합병 시 뭐합니까?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역기능을 발휘하는 문화는 대부분 경직된 문화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기능은 무조건 뭐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기능을 못 쓰면은 접신물이래요. 접신물이죠, 접신물. 기능을 못 쓰면 접신물이에요. 제가 그냥 들고 있을게요. 여러분 손 안 아프게. 그죠? 제가 들면 여러분 그냥 코만 딱 갖다 대면 돼요. 그죠? 기능을 못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과와의 관계예요. 이 조직 문화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일 뜨거운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출됐을 때 우리 학생들은 성과와의 관계 설명해가지고 아주 재미를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과와의 관계 보시면 일단 성과 향상을 시키는 좋은 문화들은 존재해요. 그게 바로 강한 문화, 그 다음에 적합한 문화, 적응 문화예요. 됐나요? 자, 이 세 가지 문화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짠가? 카메론과 프리만이 실증 연구를 해보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문화에 대한 강약보다는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문화가 성과 향상에 도움되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킨다. 그죠? 다음 두 번째로는 뭡니까?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문화 맞다. 게다가 성과를 낮추는 좋지 않은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맞는데 이 문화를 너무나 다행히도 개발시킬 수 있다. 즉 좋지 않은 문화를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절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조직 문화의 변화, 개발을 본다. 그죠? 자, 그래서 조직 문화의 변화, 개발로 가시면, 자, 조직 문화의 변화, 개발을 정리를 하시려면 먼저 첫 번째, 이 조직 문화 자체가 어떻게 구축되었느냐, 즉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문화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 그 과정상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개입을 통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조직 문화의 구축이라고 해서 조직 문화의 형성과 유지가 나오는데,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은 그 그림 설명할 수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요, 여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만 중심으로 놓고 설명할 수 있으면 오케이, 글짓기 하란 말입니다. 됐나요? 자, 가시면, 자, 일단은 창업자의 철학 자체가 선발의 기준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선발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자, 평가나 보상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 기준에 따라 행위를 했을 때 더 좋은 평가와 더 좋은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가 된다? 최고 경영층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입사 시에 조직 사회와 활동과 별도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가치관 아니면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 경영자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또다시 사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했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가치관이다, 행동이다 라고 합의를 하는 순간 그게 문화로 구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조직 문화 자체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식, 이야기와 에피소드, 언어, 물질적인 상징물 등등을 통해 유지된다. 그래서요, 단적인 예로, 야, 옛날에 우리 선배가 어디 뭐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대라는 신화. 그렇죠? 자,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성공하는 거구나, 인정받는 거구나 라는 형태로 형성된 문화를 뭐한다?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유지의 방안으로 한번 보세요. 가볍게 목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문화 자체가 변화를 하느냐? 변화한다. 이렇게 한번 구축된 문화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직 문화의 변화 쪽으로 가시면 일단 샤이는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문화가 변화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조직의 성장 단계와 성장 단계별 문화의 특징과 그리고 각 단계별로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 수단이라는 거 세 가지를 설명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가시면 먼저
조직의 성장 단계는 창립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년기,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성숙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어떻게 어떤 문화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창립기에서의 특징은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창립 초기에는 문화 특성 가보세요. 자, 일체감. 됐어요? 자, 일체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부의 결속력은 다지고 외부 조직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처음에 초기에 조직이 창립되었을 때 그러한 작업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속력, 일체감이라는 게 형성이 됐을 때, 자, 창립 단계에서 그 승계 단계 쪽에서 거기 2번 보전과 변화 있죠. 거기 체크. 이렇게 형성된 문화가 창립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계속 승계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승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 있어요? 보전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년기로 넘어가면 중년기에서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규모가 커진다, 하위 부분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하위 문화가 많이 생긴다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특징은요, 1번 하위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일체감이 깨졌죠? 이때야말로 변화의 기회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자 성숙기로 가시면 성숙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메인 특징이냐? 자, 혁신의 제약 조건. 됐어요? 자, 혁신의 제약 조건. 이유는 뭡니까? 문화 자체가 경직적 관료제. 그래서 이때는 변화의 걸림돌이 문화가 되는 거고 이 문화 자체를 어떻게 된다?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로 즉 급진적 변화. 급진적 변화로 뭐 합니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단계별로